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법 및 전북대학교 전형개요 및 입시결과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은 먼저 성적 분석의 탭이 있는데요. 이 학생부 현황에서 보시면 학생들의 내신 성적, 각 교과별 내신 성적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급 분석 탭인데요. 이 등급 분석 탭에서는 학생의 우수한 교과를 순위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조합별로 우수 조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과목 조합별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내신 석차 연명부입니다. 대입상담에 있는 내신 석차 연명부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그 학년 전체, 3학년 전체 학생들의 전 교과목이나 또는 국영수 사회과학의 석차 등급으로 학년 전체의 석차 연명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명부는 학생들의 이수단위가 반영된 등급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의 학생 성적 현황인데요. 이 현황에서 보면은 실제 3학년에서 실시한 모든 모의고사의 성적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성적을 다시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별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 각 영역별로 성적의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등급으로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의 1학년 모의고사 성적부터 3학년 모의고사 성적까지 등급의 변화를, 과목별 등급의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 학생 성적 분석입니다. 이 탭은 이 학생과 표준점수 총점이 같은 학생 중에서 각 영역별로 이 학생의 성적이 어떠한 영역의 성적이 더 높고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표준점수가 359점일 때 이 수합된 자료에서 359점이라고 하는 총점이 같은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 선택한 학생은 국어 교과와 탐구 교과는 파란색, 즉 더 성적이 우수한 편이고요. 수학 교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 성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총점이 비슷한 학생 중에서 내가 어떤 교과 성적이 더 우수하고 어떤 교과 성적이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점수, 백분위 전부 다 비교가 가능하죠.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 학급 분석 탭입니다. 이 학급 분석 탭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비교해 보시고 싶은 모의고사 회차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를 선택하고 점수 유형을 이처럼 백분위로 놓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의 1반부터 6반까지 백분위를 10% 구간으로 각 반별에 어떤 학생들이 그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90에서 100까지는 1반부터 6반에 각 반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80에서 90, 70에서 80 또는 60에서 70 백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탭을 활용하여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정시의 가장 낮은 학과의 백분위가 60% 정도 되는데요. 백분위 60%에 해당되는, 즉 100에서 60%에 해당되는 학생이 반별로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전북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학급별로 선생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분석 탭인데요. 이 학교 분석 탭은 수능 최저 등급 충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영역수를 4개, 3개,
2개로 놓고 또는 그러니까 영역수를 다르게 놓을 수 있고요. 다르게 놓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반영 영역이 4개가 들어가는 대학의 수능 최저를 통과한 우리 학교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회차의 전체 수학 표본 내 비율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이 이 회차 모의고사를 본 전체 수학 표본 내 비율보다 더 많이 있는지, 수능 최저 통과자가 더 적게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3화 8이 이제 2화 5로 이제 완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3회 8에 해당되는 숫자가 몇 명이고 2하부의 등급에 해당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과 이 모의고사 회차의 전체 수학 표본 내 비율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반영 영역수를 4개로 놓고 또는 3개로 놓고 2개로 놓고도 전부 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 학생의 수능 최저 등급 충족 현황을 대학별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생별 출력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학생별 출력에서는 내가 선택한 학생의 학생부 현황, 교과 등급, 수능 모의고사 성적, 관심대학 정보 등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보고서 출력도 가능해서 학생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성적 분석에서 종합 분석에서 교과 수능 모의고사 등급 분석을 누르시면 요거는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의 등급차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급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내신 교과에서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뺀 값이죠. 그랬을 때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수한 것이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신 교과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모의고사를 선택하고 영역과 내신 교과를 다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 전체를 다 관찰이 가능한데요. 이 점에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이 차트 위에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이 해당 학생, 이 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년 반 이름과 수능 모의고사 내신 교과 등급 점수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대각선 선에서 이 위쪽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더 유리한 학생, 아래쪽에 있는 학생은 수능이 더 유리한 학생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교과 수능 영역별 비교는요. 내가 선택한 학생의 내신 성적과 교과 수능 모의고사의 평균 등급과의 비교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의미하는 바가 내신 교과 성적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모의고사의 평균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학생은 지금 내신 등급은 한 5등급대 정도 되는데 실제 수능 모의고사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에 해당되니까 수능 모의고사가 월등히 유리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성적 분석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시 상담을 할 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학생부 교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페이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교과 점수하고 등급 점수, 그 다음에 내점수와 내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교과 점수와 등급 점수는 진로를 제외한 국영수, 사회, 과학, 교과의 등급이나 산출한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내점수와 내등급은 내가 선택한 대학의 대학별로 산출한 등급과 점수인데요. 여기 안에는 진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2년 전부터 바뀐 부분인데요. 이 내점수와 내등급에는 바로 이 진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등급 점수에는 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급과 내점수죠. 그래서 크게 2개의 산출값을 나타내 주고요. 또한 이 대학별 반영 방법에는 2022학년도 합불 사례부터는 출결 봉사 모두 포함하여 사례 점수가 산출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페이지에서는 이처럼 전형과 세부 유형,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과 반영 교과 정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상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실제 다양한 것들을 말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상세 페이지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대학별 사례 등급과 환산 내점수. 그렇죠. 즉, 대학별 사례 등급과 사례 점수와 내 등급과 내 점수하고 비교를 해서 상담하는 것을 요걸 가장 많이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위수를 반영한 이수 단위를 반영한 사례 등급, 그 다음에 이수 단위를 반영한 내 등급 점수도 볼 수가 있죠. 요거는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사례 등급과 사례 점수를 가지고 올해 산출된 내 등급과 내 점수하고 주로 비교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 단위수를 이수 단위를 반영한 이 사례 등급과 내 등급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바로 이 전년도와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또는 반영 교과목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환산 점수와 환산 등급을 사용하지 못할 때 바로 이수 단위 반영한 사례 등급을 활용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에서 제공되는 70% 컷과 그 다음에 취합이라는 것은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도수의 최초 합격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이 상담 프로그램 내에 도수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도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디가에 있는 대학에서 발표한 등록자의 70%컷 등급과 점수를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 안에 넣어 드림으로써 선생님들께 사례가 적을 때 이 70% 컷과 점수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 탭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에 존재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에서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3, 2022, 2021년도 3개년도의 합불 사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22, 2021. 그래서 선생님께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는지, 그 바뀐 거에 따라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또는 바뀌었다면 바뀐 거에 따른 2023과 22와 21의 점수 차이는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전형 요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최근 3개년간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 전년도 사례하고 할 때 비교해서 상담을 하실 때요, 먼저 이 사례 점수를 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 점수 탭에다 놓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례 점수 차순으로 소트가 됩니다. 즉 높은 점 최고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소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소트를 시켜놓고 보면 선생님께서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 등급과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실제 사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합격점 최저점과 불합격 최고점, 그 다음에 내 점수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이 학생이 지원했을 때 실제 상향 지원인지 적정 지원인지 하향 지원인지를 선생님께서 활용을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상담을 하실 때 이 사례 점수 차순 정리를 놓고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제 2년 전부터 생긴 아주 중요한 탭인데요. 전형과 학과 지원 경향입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 현황과 합격률을, 그 다음에 학과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제가 선택한 게 서울대니까요. 서울대 지역균형 경영대학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타 대학 지원 현황과 합격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했는지를 합격 건수와 합격 비율까지 다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를 가장 많이 지원 건수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건수는 좀 적지만 합격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형별 지원 견학은 서울대 지역균형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어떤 전형, 어떤 대학에 많이 지원을 했고 합격률은 어떤가지를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학과 지원 경향인데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많이 지원을 했는지. 고려대학교에 가장 많이 지원 건수가 높고요. 대체적으로 경영 쪽 많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영을 많이 지원했고 합격률은 47.6%고 한양대학교는 지원율은 뭐 한 6건수가 있는데 합격률이 100%예요. 서울대 직윤을 지원한 학생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과를 쓴 사례에서는 거의 100%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또한 합불 사례 건수, 즉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불 사례 건수가 총 58건이 있다. 그중 합격 사례가 23건이 있다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있는 기능이 하나가 합격 사례별로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지원 현황과 결과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에 건축학부 지원한 학생 중에서 12번째 학생의 세부 지원 현황을 보고 싶으면 이 학생을 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실제 이 학생이 다른 대학에 어떤 대학에 지원을 했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리고 그 불합격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탭을 통해서 실제 합격 사례도 많이 보지만 그 학생들이 뭐 건대 지원한 나와 똑같이 건대 지원한 학생들이 도대체 다른 대학에 어떤 전형에 좀 지원했고 합격 불합격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불합격한 학생 사례도 보면서 그 학생이 또 타 대학의 어떤 전형과 어떤 학과에 지원했고 합격과 불합격, 즉 합불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건국대학교 수능 최저, 부산대 수능 최저, 중앙대 수능 최저. 그래서 이 학생이 보면 부산대, 국민대, 중앙대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했다라는 게 나오죠. 광운대 같은 경우는 합격했는데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의 이런 구체적 사례를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첫 번째 상담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반영 교과목이 전 교과목이 반영하는지 아니면 국영수 사과만 반영하는지 또는 특정 교과목 3학년 1학기까지 10개 과목만 반영하는지 15과목 반영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 비율이 다른지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다른지 아니면 전체 100으로 가는지. 더 중요한 것은 수능 체제의 변화,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반영 교과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변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선생님께서 꼭 체크하시고 상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먼저 아시고 그 변화에 따른 결과 해석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올해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그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적정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와 같이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다른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례를 든 것은 사례 1과 사례 1의 두 학생이 평균 등급은 둘 다 동일하게 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1등급에는 100점, 2등급에는 95점, 3등급에는 87.5점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사례 1의 학생은 올 2등급이기 때문에 올 2등급 5개 과목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했더니 475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사례 2의 학생도 등급은 2등급이지만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등급, 과학 3등급을 가지고 이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로 넣어봤더니 470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학생의 평균 등급은 같지만 이 대학의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로 산출해보면 환산 점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례 1 학생은 합격할 수 있고 사례 2 학생은 불합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렇처럼 상담을 하실 때 그 상담 프로그램 내에 있는 그 등급은 같은데 점수가 다른 경우 그 대학의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보시면 그게 이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 등급은 같지만 환산 점수가 달라 합불 사례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조금 주의하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페이지에 사실은 앞에서 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뭐 반영 교과목의 수라든지 비율의 변화라든지 수능 체제 변화 같은 것들을 기본 페이지에서는 잘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어떤 등급과 내등급, 뭐 반영 교과 정보 이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주로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은 상세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 유형, 모집 인원, 최저학력 기준, 그다음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반영 교과, 그다음에 반영 비율, 또한 반영 교과의 상세, 학생부 반영 방법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상세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합형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 가형에서 2등급 두 개 영역 등급 합 5였는데요. 2022에서는 통합형 수능에서 미적 기하를 미적 기하죠. 미적 기하 과탐 영역 중 수학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적 기하를 포함해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5가 되었고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미적 기하를 포함한 수학 포함해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5죠. 이처럼 2021, 22, 23 탭을 놓고 최저학력 기준을 선택하게 되면 각 연도별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반영교과,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 확인인데요. 반영교과 상세를 탭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2023년도에 공통과 일반과 진로 과목의 비율이 바뀌어요. 뭐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는 교과 상세를 눌러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 다음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학 제공 분석 자료 탭을 누르게 되면 2022 또는 2023 또는 2023에서 2024의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실제 상담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변경 시 상담은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반영 교과목이 뭐 10과목에서 전과목으로 또는 전과목에서 15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사례 점수와 사례 등급과 내 점수와 내 등급을 비교해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이수단이 반영한 사례 등급을 이수단이 반영한 사례 등급과 이수단위를 반영한 내 등급을 비교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즉 전년도 합격 사례에 이수단위 반영에 실질적으로 올해 반영하는 교과목이 전교과인지 국영수 산지 그거에 실질적으로 산출된 등급과 내 교과의 등급을 비교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단위 반영한 사례 등급 탭을 이용할 때는 이 전년도의 반영 교과라든지 전형이 바뀌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담 프로그램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수시 사례 차트예요. 제가 요거를 활용해서 상담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시 사례 차트는 요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제가 내신 3등급인데 서울 경기권에서 공학계열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주세요. 또는 선생님, 저는 내신이 3등급인데 서울 경기권에 간호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내신 3등급의 간호학과 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시 사례 차트는요, 먼저 국영수4, 국영수과 이수단이 반영한 기준으로 그 학생의 등급, 그 학생의 성적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대학을 전부 다 추출해 주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계열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열을 공학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계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이 지역을 원한다면 서울이든 경기든 전북이든 지역을 놓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학생 등급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모든 대학이 추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놓고 공학 계열로 놓고 검색을 했더니 이 학생이 내신 3등급인데 이 3등급 대 합격 사례가 있는 모든 대학이 쭉 추출이 되고요. 특정 대학 하나를 누르게 되면 선택 대학 내 모집 단위별 모든 전형과 학과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기계공학과 학과를 선택해서 전형 추출 및 대학별 등급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라면 그 기계공학과의 고려대학교의 다양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또는 종합 전형에 대한 모든 대학별 합격의 그 대학별 등급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교과 전형을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기계공학과를 누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특정 학생의 구체적 사례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학생을 놓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 학생들의 각각 내가 선택한 학생들의 상세 자료를 모의고사 성적부터 실질적으로 타 전형의 지원 내역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약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교를 놓고 검색을 눌렀더니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석대학교를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약학과에 다양한 전형이 다 나와서 일반 교과 중심 전형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8명을 모집했고 2020년 16명을 모집했고요. 반영 교과. 그리고 제가 실제 먼저 내 등급의 국영수 과학의 이 등급이 1.97이고 산출된 내 등급을 봤더니 1.52예요. 뭔가 이 반영 교과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 등급을 봤더니 다 1.0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반영 교과 상세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전학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 중 15개, 상위 15개 과목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5개만 반영하니까 제가 국영수 탐구 과목에 1.97이었는데 15개 과목만 하면 1.5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도 우석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교과에 15과목 반영했는데 올해는 약학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가 전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15개 과목만 반영했던 우석대 약학과가 올해는 전 과목 반영으로 바뀌었죠. 일반 학과는 대신 오히려 15개에서 10개 과목으로 줄었죠. 그리고 반영도 작년에는 교과 90과 출결 10, 올해는 교과 100으로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2023과 24가 반영 교과가 변경이 된 거예요. 15개 과목만 반영했던 우석대 약학과가 전 과목 반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사례 등급과 내 등급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20단위 반영한 사례 등급을 가지고 내 등급과 비교해서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낮게 합격상, 지금 현재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가장 낮은 학생은 1.6이었어요. 근데 내가 1.97이니까 모자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석대학교 입시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해 봤어요. 약학과가 8명에서 충원 합격이 19명, 그래서 총 27명이 합격을 해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사례 등급을 소트를 시켜봤더니 이렇게 후보 19번 학생 사례가 있어요. 그 학생의 성적에 국영수 사과 2수단이 반영한 국영수 사과 등급을 봤더니 1.75예요. 이 말은 전년도 합격한 학생 사례들을 다시 올해 년도에 반영 교과 방식으로 했을 때 1.75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상담하는 학생은 1.97 또는 요거는 이제 2.0이잖아요. 그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한테 상향 지원이다. 그래서 너가 정년도 합격하에 가장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보다도 낮기 때문에 요거는 과도 상향 지원이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어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외대는 내신 산출 방법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제 외국어 대학교 수능 이제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2합 4고요. 교과 100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사례 차트에서 인문계열 계열을 반드시 선택하고요. 서울로 놓고
검색을 누르고 뭐 한국 외대로 놓고 바로 검색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국 외대를 클릭했더니 다양한 학과들이 다 나오고 여기서 랭귀지 트레이드 학과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전형이 나오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클릭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학교장 추천 전형에 내 등급이 국영수사, 여기 대학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반영하니까 국영수사를 봤더니 2.33인데 한국 외대 방식으로 했더니 1.33이에요. 이 말은 뭐냐? 반영교과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영교과를 봤더니 자세하게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니까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다.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 이 말은 이 학생의 등급으로 환산하는 점수하고 원점수로 환산하는 점수 중에서 더 높은 값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은 등급 환산 점수는 2.33인지 원점수 환산 점수는 1.3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 외국의 모집 요강을 봤더니 자, 인문계열은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고요. 비율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 20이고요. 그 다음에 반영 방법은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봤더니 반영 교과 과목별 원점수는 먼저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은 원점수를 어떻게 했냐? 90점 이상인 경우는 1등급이에요. 그리고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 90점부터 5점 단위로 2등급, 3등급, 4등급이죠. 그러니까 85에서 90이 2등급, 80에서 85가 3등급. 반면에 수학은 90점 이상은 1등급인데 2등급부터는 10점 단위죠. 80에서 90이 2등급, 70에서 80이 3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학생의 석자 등급이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 통합사회 3, 통합과학 3인데 원점수를 봤더니 이렇게 90점인 것들 있죠. 즉 90점인 것들은 2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4등급이지만 점수가 수학이니까 80점 이상이니까 2등급으로 바뀌고 3등급이었던 것들도 다 평균이 90점이 넘으니까 다 1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일반 통합과학은 3등급이었는데 86점이니까 2등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산출 등급이 어떻게 1.3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 특정 학생, 6번째 학생의 세부 사례를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없어요. 성적이. 지원 사례인데.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을 다시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실제 다른 대학교 타 전형에 어디에 지원했는지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를 충원합격했네요. 그리고 고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는 수능 체제를 통과를 못해서 불합격됐고요. 자, 또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랭귀지 트레이드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회를 해서 이렇게 세부 지원 사례를 보고 이 충원 합격한 학생을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 학생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 실질적으로 지원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합격한 이유 여기 보니까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이 한국외대 수능체전 2합 4나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 수능체제 3합 6을 맞춰서 여기는 합격을 했죠. 자, 금방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례를 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렇게 수시 사례 차트를 이용해서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실제 세부 사례까지 조회를 하시면서 지원 경향까지 판단해서 학생을 상담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상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입상담 프로그램 할인법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